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쉬워져? 어떻게 해도 짜증나고 어떻게 해도 공부는 힘든데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야, 나 때는 수학도 했고 나도 공통수학 했고 나도 과학했고 나도 뭐 했는데 수능 어떻게 변화되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목 구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능이 먼저 발표가 확정돼서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대입제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수능은 이렇게 변화가 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국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선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수학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영어 1, 2로 나뉘었다는 거. 한국사 그대로 똑같이 가고 탕구도 태기로 가던 것들을 전체 선택으로 해서 사회하고 가해 하나씩 선택하고 공통 부분에서 또 하나씩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회 9과목에서 전형과 동일하고 과학은 줄고 직업 과목도 줄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이거 갖다가도 지금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 왜 말이 많냐면은 국어에서는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화법과 작문이 선택 필수인데 이건 한 과목을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지 이거 두 개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말이 뭐냐면 언어학자들, 국어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선택으로 나왔다는 거에서 상당히 좀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게 사양평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탐 과목 교육 부분이 사라지. 보시게 되면은 딱 그때는 그냥 사탐 두 과목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게 됐죠. 단순해요. 매 수능마다 반복되는데 탐구간 유불리에 대한 문제가 국어수학은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사탐이 간형 비중이 제일 작은 거거든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만약에 주요 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대에서는 사탐이 중요해지만 인문계 자연계 기준에서 본다고 했던 탐구 과목은 가장 낮은 가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줬을 때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쉬운 쪽으로 올라가 점수를 따기 위한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게 주요 과목 국어 수학과 영어 쪽으로 옮겨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위한 이제 꼼수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막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한 유불리의 특성상 감옥의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방금 전에 얘기드렸던 쉬운 쪽으로 다 갈 거예요. 서울대에서 한국사 선택했을 때 한국사 진짜 안 보다가 이런 것 동안처럼 그쵸? 그럼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 반복되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 수능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능에 대한 지금 형태를 발표한 거잖아요. 이런 과목들로 세분화를 시킬 거고 이렇게 한 건데 평가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아직 공청회를 끝나고 8월 초에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 나와 있는 발표 내용이 뭐냐면 1, 2, 3, 4안 1, 2, 3, 4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1, 2안과 3안과 4안을 보시게 되면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확대를 기본적으로 바꾸고 가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영어 절대평가 유지되고 있는데 똑같은 어느 정도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시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수시가 지금 정확하게 70%가 넘죠. 20%대가 지금 정시고 70%대가 수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5대5로 간다든지 아니면 6대4로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의 자유를 맡긴다든지 대학의 자유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정시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나 이런 데들은 수시로 선호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시까지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정말로 싹싹 긁어가지고 정말 자기가 좋은 자원들을 다 가져가서 우리 학교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건데 불확실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시에서 다 선발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안과 3안과 4안 네 가지 안 중에서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게 되고 2안 수능 절대평가와 정시 확대.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좀 정시 확대는 모든 안 1, 2, 3, 4안에서 모두 다가 정시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는 2안에서만 지금 못을 받고 있거든요. 모든 이제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을 한다. 근데 2안이 만약에 이제 2번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위제로 해가지고 이게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정시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대평가는 당연히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정말 시험이 어려우면 100점만 맞으면 월등히 높게 쓸 수도 있고 90점 맞아도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지만 절대평가는 그냥 모든 아이들이 그냥 다 똑같은 자기 점수만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상향평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점수상으로는. 영어가 그랬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학력은 낮아지는데 눈보기 등급의 등급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공부는 공부 욕구나 아니면 공부의 범위나 공부의 깊이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다 4등급 맞아버려. 애가 5등급 맞아버리든 뭐 갑자기 3등급 맞아버리고 뭐 2등급 맞아버리고 그럼 대학들은 더 맛이 가는 거예요. 막말로. 이게 잘하는 애인가? 이게 정말로 우수한 아이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시 예상들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2022학년도 입시 예상인데 이거는 정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는 없앤다는 얘기는 1도 없어요. 수시를 뭐 통합을 한다거나 통합한다라는 건 모집 시기를 합친다라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수시가 존재할 거거든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정기 후기도 따지고 보면 수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입시를 정시면 정시를 이렇게 딱 하나에 단순화시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수시 제도가 유지가 될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 사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변신을 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소될 거냐 아니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할 거냐 그게 지금 핵심인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수능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된다 안 된다 상대평가 유지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택 과목을 줬잖아요. 수능은 이미 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업에 대한 범위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도 있고 어머님들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쉬워져? 어떻게 해도 난 어렵고 어떻게 해도 짜증나고 어떻게 해도 공부는 힘든데 뭐가 쉬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야 나 때는 수학도 했고 저도 찾고 그러잖아요. 나도 공통수학 했고 나도 과학 했고 나도 뭐 했는데 너네들은 다 줄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서만 보면은 지금 수능이 쉬워진다는 게 전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솔직히 쉬워지는 거예요. 전 선배들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2022학년도 지금 입시 예상도를 얘기를 드렸는데 입시 변형 전에는 분명히 꼴찌하고 1등하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만약에 범위가 좁아지고 수능이 만약에 중위권 평준화, 하위권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상위권 학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별력이 아주 좁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수능을 만약에 가지고 1등부터 50등까지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등수를. 그러고 난 다음에 실기 점수가 더해져가지고 최종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점수가 좁아진다는 건 뭐죠? 내가 실기를 좀만 잘 치러도 1등을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층 간의 점수차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수능이 만약에 변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바보같이 어려운 걸 선택하고 낑낑대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애들이. 왜?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예상이 된다는 거를 제가 좀 짚어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2022학년도 입시 키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택 과목 정확한 분석 후에 선택하라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 학과 성적의 향상은 계속된다. 아까 얘기 드렸죠? 변별력은 떨어지고 전체적인 상승을 한다. 그리고 실기 변화는 다변화가 심화된다. 왜냐? 대학에서는 이제 실기 얘기를 좀 더 드릴 텐데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트릭들을 만들어내요. 함정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금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기초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실기평가 기준을 명확해진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내가 점수 더 맞으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준이 좀 모호한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많으니까 문제라고요. 그쵸? 그게 뭐 선진국의 입시다. 그것이 미국형 입시다. 입학사정관은 미국에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국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